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생긴 기능이 있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파란색 인증 마크를 달 수 있게 됐습니다. 매월 22,000원씩 지불하면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메타는 천재다. 사람들의 SNS를 이용하는 심리를 비즈니스로 잘 이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인증마크의 유료화가 현재 전 세계 SNS 문화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료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는 연예인이랑 인플루언서, 즉 공인에 한하여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사칭 계정과 구분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유명해야만 달 수 있는 배지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굉장히 희소성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료화를 하면서 그 희소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기존과 배지 신청 방식은 동일한 것 같고 심사를 한다는데 결국 22,000원을 주면 다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배지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비교 문화가 점점 강해지고 인증마크에 대한 욕구가 거의 극에 달할 때쯤 풀어버린 거죠. 이걸 보고 와, 메타는 진짜 미친놈인가? 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매하고 싶은 고객은 누구겠어요?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가나 아니면 관종이겠죠? 릴스 댓글에 인증마크가 있는 사람이 댓글을 달면 누가 봐도 일반인 같은데 들어가 보고 싶긴 해요. 아직까지는 관성이 있어서 인증마크가 주는 약간의 궁금증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인가? 팔로워 수가 많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요. 하지만 들어가 보면 팔로워 800명, 1200명 이 정도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인증마크를 샀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관통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인증마크를 판매한 그 메타의 전략이 천재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메타가 SNS의 중독성, 비교 문화, 우울감 등의 심각성을 걱정할까요? 인지는 하고 있지만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적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신경크기의 기술 저자 마크 맨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것인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로도 나왔던 거예요. 책으로도 있고 다큐로도 있는데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SNS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구나.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말 쥐약이구나 라는 것도요. 마크 맨슨에게 우리나라가 맛집이긴 하죠. 그런 어떤 떡밥들이 많아요. 비교 문화, SNS, 빡빡한 사회, 경쟁 사회. 전에 외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한국의 프로포즈 비용에 대해 다룬 것이에요. 몇백만 원짜리 프로포즈 코스를 호텔로 예약해서 SNS에 올린다. 이것이 출산율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외신에도 보도가 된 걸 뉴스로 봤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SNS 문화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멈추기 어렵다는 것을. 멈추지 못하잖아요. 나도 따라하고 있잖아요. 혹시 인스타그램 일주일 동안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자생력과 자기의 결정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가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왜 그렇게 안 했어? 너는 그거 안 해봤어? 등등의 암묵적으로 그런 소외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가 SNS에 조장이 되고 있고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할 때 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결정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요, 자기 생각을 계속 정리하는 연습과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인스타그램이 18년도부터인가? 갑자기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피드에서 게시글 5개, 6개 이렇게만 올리면은 하나씩 광고가 뜨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2개, 3개 아니면 2개, 그리고 스토리도 하나 보고 하나 넘기면 바로 광고가 나오죠. 2개가 연속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메타가 인스타를 예전에 인수한 이후로 메타 방식의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광고 때문에 짜증이 나고 피로도도 엄청 쌓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메타는 페이스북 시절부터 그 대부분의 수익원이 광고 수익이거든요. 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타의 광고 방식을 너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잖아요. 왜냐면 대체제가 없고 중독성이 강하니까.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셨나요? SNS의 중독과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인데 여기서는 SNS는 진실보다 가짜뉴스가 더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이 SNS에 중독되게 방치하며 더욱 SNS에 빠져들게 광고나 게시글들에 노출이 되게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SNS의 심각성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예전 페이스북 담벼락 같은 그런 시절의 SNS는 앞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클린한 플랫폼이 나와도 거대 기업에게 먹히거나 밟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인스타그램을 이제 릴스와 광고가 도배가 되고 있고 피드에 친구들이 안 보인 지는 오래됐어요. 그나마 스토리 기능이 잘 돼서 게시글 대신에 대부분 스토리를 이용하고 있죠.
메타는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SNS 문화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친구들의 일상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든 점에선 혁신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메타가 비교 문화와 SNS 중독 현상까지 예측했느냐까지는 미지수지만 확실한 건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방치하고 부추긴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4년도, 15년도 인스타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수하고 재밌었어요.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 하면서 슬슬 페이스북의 과도한 정보로 인해서 인스타그램엔 광고도 없고 텍스트로 도배된 유머 채널도 없어서 클린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시기였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친구들과의 일상 공유라는 이미지는 절대 떠오르지 않죠. 잘 먹고 잘 사는 게시글들만 올라와서 나의 일상적인 컵라면 먹는 게시물을 올리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플랫폼 이미지가 강해졌죠. 특히 비교와 경쟁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선 인스타그램만큼 이런 문화를 더욱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재 같은 메타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머리를 쓸수록 우리는 왜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은 미비하다고 보고요. 거대 SNS 회사들은 순기능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되거든. 그렇다면 빡빡하고 우울해지는 사회에서 나름의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방법이 현재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를 자세히 관찰하는 거죠. 조만간 관련해서 영상 하나를 만들 거긴 한데 기다려주시고요. SNS의 중독성과 조작 문화, 비교 문화는 너무 강력해서 어떤 걸 결정할 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니까 SNS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 중독이 일어나는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점점 생각이 줄어드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생각의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사회, 생각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인 자기 결정력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인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콘텐츠를 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 정리를, 생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 공유를 함께 하면서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일상의 작은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